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같이 이 나이가 들면은 일이 별로 없어. 알겠죠?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나와가지고 60이 넘어서 고생하는, 고생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약 5% 정도가 집을 잊고 퇴직금 모든 남은 돈이 한 5억 정도 돼. 그런 사람이 얼마 안 돼. 뭐 그 정도 되는 사람도 노후 대책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쓸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야. 몇 년을 쓰면 다 나가버려. 물론 한 방에 날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5억이 적어도 한 몇 년은 유지가 돼. 그럼 나머지는 어렵겠죠? 그래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잘 나가던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도시락 잡수지? 나한테 전화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 퇴직할 때 돈이 한 5억이 있었는데 그냥 몇 년 쓰니까 몇 년 만에 다 없어져. 그걸 갖다 노후에 쓴다고 준비했는데 그 돈이 왜 그리 빨리 없어지냐 이거야. 그래서 한 달에 몇 백씩 계산해서 써보면 몇 년 쓸 것 같은데 빨리 없어진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국민 배당금을 줘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는 무조건 18세부터 국민 배당금 주자고 그랬죠. 150만 원 그걸 우리 국가가 못 주면은 나라 살림 줄여야 돼. 알겠죠? 뭐 100만 원 살림 부채를 확 줄여. 부채를 한 5개로 줄여. 그러더라도 150만 원 줘야 돼. 알겠죠? 왜 못 줘? 과감한 사람이 넣으면 돼. 그렇잖아. 뭐 그렇다고 공무원이 줄어드나 부채를 뭐 줄여서 그 공무원 월급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알겠죠? 부채가 많다 보면 예산을 고정적으로 써. 고정적으로 어디다 쓰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을 고쳐야 됩니다. 미국 따라간다고 미국에 하나의 주도 안 되는 조그마한 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채는 다 있네.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마무시한 낭비야. 아무 필요 없는 걸 쓰고 있어요. 우리 부채를 뭐 한 10개만 해도 돼. 헌법을 바꿔가지고. 그래요. 뭐 인원이 하고 다 쓰면 되지. 이렇게 해서 국가 예산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국민 배당금을 안 주면 이거 큰일 나겠어. 내가 맨날 앉아서 생각하는 게 그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몇십 년 전부터 여러분을 위한 정책이 전부 맞아 들어가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소비는 이게 사람의 얼굴, 머리 모양이죠? 그런데 요거는 뭘까? 요거는 요렇게 됐다. 그럼 요거는 도대체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야? 이거는 뭘까? 이거는 지출 곡선이야. 죽을 때까지. 이거는 수입 곡선이야. 소득은 30, 28, 9 이렇게 30 돼야 되잖아. 소득이 생기기 시작해서 요렇게 내려와. 이게 65세 정도. 그 다음부터 이거 허송세월 하는 사람이 이게 소득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의 현 처지야. 왜 내가 국민 배당금을 줘야 되냐? 잘 보세요. 수입은 24살 살 때부터 생기지. 그럼 한 65 정도 전후바로 퇴직을 해버려. 요 수입이 이렇게 좋을 때 여기서 뭐 남겨야 되는 거야. 여기 지출해서 남는 게 요거야. 요거 남는 거죠? 이거 남겨야 되는 거야. 여기는 남한테 얻어먹어. 이거는 부모한테 얻어먹죠? 이거는 부모한테 얻어먹고 이거는 공짜로 지내는 거야. 그 여기서는 남자들이 마누라한테 얻어먹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런 곡선을 내가 알기 때문에 국민 배당금을 줘야겠다. 돈 한참 벌 때 좀 더 벌어봐야 요게 저축이 돼가 이걸 메꿀 수 있나? 공간 넓이가 어때?
이게 이제 100살까지 가는 거야, 이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때는 부모한테 신세 진다 하더라도, 그렇잖아? 여기서 좀 돈 한참 벌 때 요거 저축되는 거야. 요거 저축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메꾸니까 돼요?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 좋은 직장에 있던 사람이 청소부 하겠다고 구청에 와서 막 몇백 대 1로 경쟁을 하고 앉아있어. 그 무거운 모래를 지고 막 뛰어가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신인처럼 1년에 100억 세금을 낸다. 그런 사람이 있나? 없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신인은 이런 공식을 이야기해놓으면 우리 정치인들이 이걸 따라해. 그게 뭐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국민 배당금을 줘야 되겠다. 새로 나오는 대통령이 국민 배당금을 준다면 이거는 인기 뒤집어져 버려. 나는 정치인들이 내 공약을 가져서 쓰길 바래. 물론 내가 나중에 가서 해도 되지만 그 전부터 써야 여러분이 편릴 거 아니야. 그렇죠? 요 공식 그래퍼를 그들이 좀 참고하기를 바래. 알겠습니까? 이해가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중간 갭하고 이거 가지고 이게 해결이 돼? 여기서 아무리 저축해서 벌어와요. 요 쓰고 나면 요거 남아. 맞잖아. 조금 높이 올라간 거지, 그지? 그럼 요거 저축해가지고 이걸 살 수 있나? 100살까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집은요, 시집을 장가를 가면은 마누라 집에 딸 하나뿐이야. 장인, 장모, 노인 수당, 요양원비를 줘야 돼. 사이가. 그럼 사이는 아버지가 몇 명이야? 아버지, 어머니 둘이, 장인, 장모 둘이 4명을 건사해야 되는 거야. 박봉 받아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 4명을 건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인, 장모까지. 왜? 장모, 장인도 딸 하나뿐이잖아. 사이한테 기댈 수밖에 늙으면. 그러죠? 그 사람들도 돈 가지고 있어봐야 요 몇 년만 반짝 하다가 65세 넘어 70살에 다 없어져 버려. 이제 이해가죠? 이런 구조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준 거예요. 제목을 써야 되겠지? 나는 제목을 늦게 쓰는데 유명한 사람이야. 알겠죠? 서론이 길어요, 서론에. 그 서론에서 전체를 읽어야 돼. 서론을 쓱 이야기하면 여러분 전체가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사람이야. 알았죠? 우리의 소득은 무슨 뜻이야? 소득은 다른, 소득의 뜻이 뭘까? 소득은 이제 알아놔요. 일을 봉사했을 때 주는 것. 내 말 이해가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람의 회사에 가서 일을 해줘.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 도와준 거야. 그래서 이걸 정확하면 이웃을 위해서 도와줄 때, 도와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주는 물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득을 알아놔요. 소득은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일을 도와줬을 때,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보답으로 주는 것, 그게 소득이야. 그런데 내가 취직해가지고 돈을 번다. 그럼 그게 소득일까? 세무서에서는 소득이야. 근데 그거는 불로가 붙어, 앞에. 불로가 붙어. 그 불로 소득이 붙으면 좋은 게 아니야. 노가 안 붙어. 노력이 없다는 거야. 불로가. 그럼 진짜 소득이라는 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불로소득을 먹고 살면 되겠어? 그래서 소득은 불로소득과 소득으로 논하죠. 알겠죠? 그걸 알아놔요. 그러면 국가에서 15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불로소득이야? 아니야.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있어주고 소비해주고 대한민국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봉사한 거야. 맞아. 그죠? 국가에서 우리 인구로 있어주고 전기 써주고 자동차 팔아주고 뭐
경제 활동을 하잖아. 그 자체가 여러분이 남에게 좋은 일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국가가 어련히 줘야 되는 거야. 왜? 기업체 걸 우리가 써주니까 기업체 돈을 벌었잖아. 그럼 국가에 세금을 냈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응당히 받을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정치인들하고 공무원이 다 떼먹어버려. 여러분이 받아야 될 거, 여러분이 국민으로서 차도 팔아주고 집도 팔아주고 경제를 일으켰잖아. 그냥 안 한 것 같지만 뭘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가 세금을 기업체에서 많이 받아, 대기업에서. 그럼 그 국민 거 있나 없나? 그게 국민 거지. 그러면 적게 쓰고 좀 논아가져야 될 거 아니야. 논아서 국민한테도 금년에 세금이 이만큼 벌렸으니까 여러분 몫은 요만큼입니다. 국가는 그거 절반 정도 쓰겠습니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몽땅 다 닦아서 버려.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라는 글자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남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대가. 이제 알겠죠? 남을 도왔을 때 회사 가서 일해주는 것도 돕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고맙다고 주는 대가, 그게 소득이고, 그 외에 투자를 해서 얻는 거는 불로소득이라고 그래요. 불로소득. 알겠죠? 이제 소득의 정의를 알겠지? 그럼 좀 알아놔라. 내가 소득 그래프를 그려주지만 경제 용어의 천재라야 경제를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신인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 교수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무슨지 알죠? 그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 뭐 영어로 된 용어만 막 닦았어. 그거 아니야. 기본을 알아야 돼. 기본. 우리는 이런 거와 불로소득을, 불로라는 게 뭐예요? 불이잖아. 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로소득. 땀방울이야. 이게 땀방울. 땀을 흘리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이 뜨거운 땀방울이야 이게. 노력할 노자가, 그죠? 노력이 없이 얻은 소득. 두 가지가 있죠? 이 불로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다. 알겠죠? 이게 진짜 소득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소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불로소득보다 이 소득을 기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불로소득은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하지. 주식 같은 거 하지. 그래서 이 불로소득이 사람을 타락시켜. 알겠죠? 요 소득으로.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정년퇴직하면 불로소득 구하러 다녀.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어려움을 겪고. 근데 주부들은 소득을 가서 빼빠지게 일해주고 소득을 하지 불로소득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 불로소득 하겠다는 사람들이 감옥을 주로 많이 가요. 알았죠?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참 인생이 서글프죠? 아주 인생이 서글퍼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좋겠지? 돈 1,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이 버는 월급은 부수입이야. 기본 생활은 나와. 상류층은 해당이 안 돼. 중산층까지 해당이 돼. 맞아. 서민 중산층 해당이 되니까 놀러 가든 지가 일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고, 몸이 아파서 들어넣어도 걱정이 하나도 없어.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없어. 지 밥통을 다 차고 있으니까. 맞아. 어딜 가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야. 좀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돌아가서 얼마나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치인들이, 여야 후보들이, 여당 후보 중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대. 밥을 먹으러 갔더니 후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 한쪽에서, 야, 그 허경영은 왜 안 나오냐 이러더래. 보좌관 기회까지 들리더래.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이거 밥을 먹으러 갔는데, 후보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엉기중기 모여가지고 후보는, 우리 후보 이야기는 안 하고 허경영 이야기를 하더래. 야, 저 사람 대통령 나온다는데 허경영 그 사람이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래. 왜 못 나오는지. 그 사람 나오면 내 찍으려 했는데 그거 왜 안 나오지?
내가 이렇게 된 줄 모르고. 그러니까 5명이 이쪽에서 이야기하니까 저쪽에서 또 호갱 이야기가 하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한테 전화 와서 아마 허청재가 나왔으면 100% 붙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좋대. 그럼 내가 지금 나갈 수 있나? 못 나가지. 묶어놨잖아, 묶어놔. 뭐 발목아지를 딱 묶어놨잖아. 뭘 그렇게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그래, 저거가 판결하면 난 판사 말을 존중해. 그대로 따라가. 그러지만 억울한 사람을 만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 국민은 고생하잖아. 그렇죠? 내가 뭐, 그거 가서, 1년에 100억 세금 내는 사람이, 뭐, 대통령 월급 그 한 달에 뭐, 500만 원 받으려고 나가겠어? 그래, 안 그래? 봉사로 나가는 거, 그것도 봉사야. 못 나게 하니까 고맙더라니까. 봉사를 못하게 하니까, 눈을 뜨게 해주니까 고맙지, 뭐야. 그래, 안 그래?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봉사를 못하게 하네.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주니까 고맙지.